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 학교 2층 교실에서 흉기에 찔린 1학년 학생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교실에선 또한 목과 팔 등의 상처를 입은 이 학교 40대 교사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내부 침입 흔적이 없어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조사를 벌였고, 어제 오후 9시쯤 교사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2월 30일 복직한 이후로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그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그 질환에 대한 어떤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질환교원 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유심한 관찰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일 만에 그게 조기 복직이 됐다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없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은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감사는 아니고요. 12월 6일 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뭐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이라고 하셨나요? 2월 6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사자 조사를 했나요? 예, 대면 조사를 했나요?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장학진의 의견은 뭐였나요? 이 교사가 아이들과 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 2월 6일 작은 혼동이 있었다는데 그 혼동이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날 그 업무 포탈에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6일 날 동료 교사 중에 한 명이 퇴근하다가 보니까 불 꺼진 교실에 이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교실 문을 열고 어제 함께 퇴근하겠느냐 아니면은 뭐 말씀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헤드락을 걸거나 뭐 하는 뭐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교감선생님이 이걸 인지하고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에게 주의도 주고 사과하도록 한 이런 조치,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조치 등을 관리자에게 뭐 당부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상시 학교 생활이 좀 조용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지금 우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좀 조용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분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관리자는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학교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상 행동을 보이고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라는 혼잣말을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 하던데 약간 피해망상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관리자로부터 이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은 보고받은 바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라는 발언은 뭐 2월 6일 소동에서 그 동료 교원에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었다고 이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학원에 가기 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에서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를 수색하던 경찰이 피습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학원 선생이 얘가 4시 40분에 내려오면 학교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층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교실에서 나중에 이 학생이 귀가하게 되면은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이 학생을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부모가 못 올 경우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해야 된다. 만약에 성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제 자매라든가 자율교감은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시 30분까지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 차량 기사하고 통화한 것이 16시 30분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학생이 있었고 지금 내려간다라는 그 사인을 학원 차량 기사한테 주었죠. 그리고 이 학원 그 기사와 해당 교사가 돌보고 있던 해당 교사가 서로 소통한 걸 봤을 때도 지금 아이가 내려보내 달라라고 학원 차량 기사가 얘기를 했고 이 아이를 그러면 지금 내려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죠. 내려갔는데 한 10여 분 후에 다시 학생이 왜 내려오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재차했을 때 좀 전에 내려갔다 분명히 라는 걸 봤을 때 해당 교사는 이 학생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학생이 나가도록 이 교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갔겠죠. 돌봄 교실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니까 이 학생, 이 교사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원 기사가 아이를 직접 데리러 온 게 아니라 학원차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니까 직접적으로 법정을 가지고서는 동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관에서 인터폰을 통해서 돌봄 교실과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교사와 이 학원 차량 기사가 서로 소통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